신나는 보험 신영희 팀장입니다. 오늘은 간병인 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한 2025년 4월 달에 핫 이슈로 떠오르는 게 있어요. 손해보험업계에서 간병인 사용 일당이 다 축소가 됐습니다. 기존에 있던 간병인 사용 일당이 가족 간병이 되다 보니까 가족들이 서로 간병을 하면서 손해율이 많이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간병인 사용 일당을 축소를 했습니다. 저는 보험 설계사를 하면서 저희 부모님도 지금 뭐 88세, 85세거든요. 그래서 가장 절실하게 느끼는 게 간병인 지원 일당이에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간병인을 써보고 했기 때문에 진짜 필요해서 고객들한테 많이 어필을 했고, 그래서 가장 많이 판 게 간병인 입원 일당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 예를 들어가면서 간병인 일당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는 간병인이 필요하다 그러면 암, 뇌, 심장, 그죠? 그래서 입원을 했을 때 간병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암으로 해서 간병인 일당을 쓰시는 분은 많이 없어요. 근데 국민 5명 중 1명은 지금 노인이란 말이에요. 오히려 노화로 해서 고관절, 이런 척추 이런 거에 대해서 노화로 인해서 간병이 더 필수되고요. 저희 아버지는 아예 지병이 하나도 없고 그 예전 분위기가 내가 왜 보험을 드냐, 보험은 나를 죽으라고 드는 거냐, 이런 입장의 분이셨기 때문에 보험이 1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간병을 하면서 느낀 점을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아직도 기억을 하는데, 고관절이 너무 아프다 보니까, 사실은 허리 협착이었어요.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스테로이드를 너무 많이 맞으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염증이 심해서 수술이 당장 안 된대. 그래서 26일 날 들어갔는데, 28일 날 수술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것도 맨 마지막에. 그래서 끝나고 이제 병원에 오래 못 있으니까 1월 5일 날 요양병원으로 옮겼어요. 그때 간병인을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간병인비가 12만 원. 식대, 네, 하루에 12만 원. 그것도 싼 거였어요. 12만 원. 그 다음에 식대 따로, 별도. 그 다음에 병원비 따로 200만 원. 이렇게 해서 한 달에 한 500? 400에서 500을 나가서 거기서 이제 재활 치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2024년도에 나오셨으니까, 거의 10월 달에 나오셨으니까 1년 좀 안 되게 있었죠. 근데 멀쩡히 걸어서 나왔어요. 퇴원시켜드리고 한 달 뒤에 친정을 갔는데 그날 못 걷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핑 도셔서 넘어졌는데 못 일어나시더라고요. 응급실에 갔어요. 갔더니 대퇴복골절. 거기서 병원비가, 수술비가 700, 800. 근데 간병인이 15만 원으로 올랐어요. 네. 해서 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한 2주 입원하고 다시 재활병으로 옮겨야 되잖아요. 걸어야 되니까. 근데 거기서는 진짜 재활을 매일 도수 치료를 단계별로 하니까,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는 실손조차 없었기 때문에 아예 개인 돈으로 1억이더라고요. 그 중에 간병비만 5천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걸 너무 뼈저리게 느껴서, 만약에 지금처럼 우리가 간병인 일당 보험이 있었다면, 간병인 보험이 있었다면 하루에 간병비가 적어도 15만 원이 나오거든요. 그럼 그거 다 5천만 원은 세이브 될 수 있는 돈이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아무리 건강해도 내가 암내 심장에 3대 질환에 안 걸려도 노화로 인해서 아프겠구나, 수술은 하겠구나, 그러면 내가 건강할 때, 경제 활동이 될 때 미리 보험을 딱 들어놓고 이렇게 아플 때 쓰면 효과적인데, 그래서 제가 고객님들 뵀을 때는 이게 너무 절실해서 간병인은 무조건 100세까지 하세요. 100세 만기 20년 나. 그래서 20년 동안 경제활동 있을 때 딱 내시고, 내가 80대 이후는 아프더라, 만성질환이 많더라, 노인들이. 그러니까 그때를 준비하시라고 제가 얘기해요. 그럼 간병보험은 얼마 정도? 우선은 저 70대 제 고객님은 이제 아버님을 걱정하셔서 제가 무조건 보험을 넣으라고 했어요. 그때 아버님 간병인 보험이 7만 원대. 네. 그리고 어떤 어머니는 좀 아프셨어요. 2년 이내 입원 수술이 있었어요. 근데 그 어머니는 한 10만 원. 이렇게. 그리고 아이들도, 사실은 아이들이 무슨 간병인이야 하지만 엄마가 간병인을 할 수 있고, 이게 이제 세트예요.
간병인을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요양병원에서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요즘에는 시스템이 간호간병 서비스가 많잖아요. 사실은 20, 30대, 40대까지는 뇌가 왜 아파 이렇게 하지만 상해라는 것도 있거든요. 상해 입원도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뭐 저희 아들도 갑자기 십자인대가 파열돼서 간호병동을 이용한 적이 있어요. 그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수술비도 나왔지만 간호병동에서 많이 이제 나와갖고 제가 의료비 부담은 좀 없었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아버님만 많이 케어했는데 아버님을 요양병원에 보내고 보니까 그때서 엄마가 보이더라고. 옆에서 간호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깨 인대가 벌써 나가 있었어요. 그걸 캐치를 못했고 왼쪽 눈은 보이지도 않았어요. 백내장이 너무 심하게 왔는데 당뇨이란 백내장이었는데 그걸 캐치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 요양병원에 보낸 다음에 엄마가 수술을 시작했어요. 다행히 저희 어머니는 제가 보험회사 들어올 때 마지막에 간병인 보험을 들어갈 수 있었어요. 나이대가. 그래서 제가 간병인 지원이라는 일당이 그때는 있었어요. 그걸 넣어드렸거든요. 그래서 5일, 6일 있었는데 그 비용은 다 그걸 충당돼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병원비를 많이 안 냈어요. 간병인 보험으로 치료는 병원에서, 그 다음에 내 치닥거리는 간병인이, 전문 간병인이 내 손발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간병인 보험으로 백세를 준비하는 자세에 아플 때 돌봐줄 사람을 미리 구해놓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요즘 노인들은 이런 기도를 한다고 하죠. 좋은 간병인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합니다. 자식들이 안 돌본다고 서럽다고 올 필요는 전혀 없어요. 아프면 나만 서러운 거죠. 내 간병 준비는 내가 미리미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나는 보험 신영희 팀장이었습니다.